박수권자의 망발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아낼 것이다. 역대급 수소탄 지상시험을 아마 태평양상에서 모든 게 궁금해요. 자,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 강력한 말폭탄을 서로 주고받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요 밤사이에 북한을 향해서 또다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북한으로 공항에서 남긴 리용호의 외무성에 대한 발언에 대한 정면 반박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한쪽으로는 대화, 접촉을 구걸하고 있는 게 지금 김정은의 태도입니다. 자, 이 부분 오늘 집중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밤사이에 또 경고장을 날렸네요. 이 계속 말폭탄, 멍석을 자꾸 깔아주니까 김정은이 대응하는 이런 반복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 어제는 어떤 말을 했습니까? 리용호 외무상이 미군 그 폭격기를 자위권 차원에서 폭격할 수 있다. 먼저 공해상을 날아도 폭격할 수 있다. 이 말을 하자. 이 말을 리용호 외무상이 입에서 나왔지만 사실은 김정은의 그 뜻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뉴욕에서 얘기를 하자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옵션이 있다. 우리는 완전히 준비가 돼 있다. 이 군사 옵션에 대해서 완전히 준비가 돼 있고 이거는 우리가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너네가 먼저 공격한 거에 대한 답이다. 이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토털리 디스트로이라는 말, 완전히 파괴하겠다 유엔 총회 연설에서 얘기를 했는데 폐허로 만들 수 있다. 지구상에서 평양을 날려버릴 수 있다는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자, 또다시 강력한 말폭탄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리용호 외무상의 말, 그리고 이에 대응한 트럼프 대통령의 답. 다시 한번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죠. 미국 전략 폭격기들이 설사 우리 영공 개선을 채 넘어서지 않는다고 해도 이미 시각에 쏘아떨굴 권리를 포함해서 모든 자위적 대응 권리를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더 오래 가는가 하는 것은 그때 가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We are totally prepared for the second option, not a preferred option. But if we take that option, it will be devastating. I can tell you that. Devastating for North Korea. That's called the military option. If we have to take it, we will. He's acting very badly. 자, 그동안 미국의 안보 책임자들 사이에서 이 무력 사용에 대한 언급은 여러 번 나왔지만 유엔 연설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무력 사용을 경고한 것,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좀 그 완전 파괴라든가 폐허라든가 이런 표현을 했지만 군사적 옵션이라고 여러 가지 옵션 가운데 옵션 자체를 말씀하신 건 또 처음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과거에는 뭐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분명히 찍어서 두 번째 옵션이 군사 옵션이다. 네. 만약에 북한에 대해서 대화를 요구하고 압박과 제재를 해도 북한이 말을 듣지 않으면 두 번째는 바로 군사적 옵션을 쓰겠다라는 것을 명백히 했습니다. 네. 자, 어제 저희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만 지금 미국 일각에서도 너무 자극하지 말자. 조금 전에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말을 받아주고 또는 그 말에 받아치기 때문에 김정은이 자꾸 또 막말로 대답하는 게 아니냐. 이게 혹시 우발적인 충돌을 야기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스타일이 거의 같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좀 독설가죠. 독설가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이렇게 자극적인 말을 해서 언론의 주목을 받고 또 자기 의도대로 현재 북한 문제를 끌어나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독설을 하고 있는데 김정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도 거기에 맞받아쳐가지고 강한 이미지를 보여줘야 미국이 자기 그 의도대로 대화에 나오고 자기네 북한 체제를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양쪽 다 말싸움에서 지기 싫어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가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 은행 10곳에 대해서 직접적인 지금 제재를 또 실시를 했잖아요. 예,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이렇게 봐야 됩니다. 좀 이렇게 시각을 좀 넓게 봐서요.
1990년대, 뭐 91년 정도부터 해가지고 북핵 문제가 처음 시작됐는데, 네. 이제 건 한 7, 8년 이 북핵 문제의 어떤 종착지에 지금 어느 정도 뭐 다가서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지금 상황이고, 지금 거의 지금 클라이막스로 치닫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지금 한 가지 또 우려되는 시각이 뭐냐면, 김정은이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강한 어조로 본인이 직접 뭐 성명인가를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그 성명에 대한 어떤 행동으로서 뭔가 또 다른 도발을 할 것이다. 아. 이런 또 시각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그 양동 작전이죠. 일종의 군사적 옵션도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비군사적인 이제 그 경제적 제재를 또 얘기하는데 이것은 이제 북한의 마지막 그 어떤 그야말로 정말 이판사판 그렇죠. 오기만 남은 거죠. ICBM에다가 뭐 폭탄을 네. 실어가지고 뭐 태평양 상공에서 터뜨리는 것 이런 혹은 또 괌 주변에다가 미사일을 쏘는 것 같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 마지막 공격을 좀 어느 정도로 막 그 차단시키는 그런 효과는 좀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또 그렇군요. 그런데 북한이요. 지금 있는 말 없는 말 총동원해서 미국을 향해서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등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소폭탄 태평양에서 터뜨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지금 물밑 작업을 통해서 미국을 접촉하고 있다. 이 내용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를 통해서 저 사실이 폭로가 됐는데 네. 북한도 지금 트럼프가 굉장히 세게 나오는 데에 대해서 김정은도 당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본인들이 세게 하면 미국에서는 어쨌든 한국의 안정 같은 게 있으니까는 한 템포 죽이고 이랬는데 트럼프는 똑같이 강하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례적으로 이랬던 적이 없었으니까 당황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의 보수 측 인사, 특히 공화당이나 헤리티지 재단이 중요한 것이 그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게 굉장히 싱크탱크 역할을 하면서 정책적인 그 공급을 많이 하는 데입니다. 네. 헤리티지 재단이나 카네기 연구소 이렇게 미국의 유력 그 보수 단체들의 관계자들을 만나서 트럼프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트럼프 진위가 뭐냐 이런 것들을 북한의 간부들도 물밑에서 묻고 다닌다는 겁니다. 아. 그러면서 대화 어떻게 좀 안 되겠느냐. 아하. 1.5트랙 옛날에는 그 민관 그 공동으로 해서 하는 그런 대화 같은 형태가 있었는데 그런 거 안 되겠느냐 이런 가능성을 타진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북한의 김정은 겉으로는 큰 소리 뻥뻥 치면서 무력 도발을 예고하면서 뒤로는 지금 이 인물들을 보면 방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트럼프의 속내를 조금 알만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몰래 도대체 트럼프의 속내가 뭔지 알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김정은의 속내를 알 수 없어서 답답하듯이 역시 김정은 입장에서도 트럼프의 속내가 궁금해서 저렇게 찾아다니고 있었던 거였군요. 북한 입장에서 네. 정말로 트럼프 입장을 알고 싶어서 이런 행동을 한다 그러면 네. 트럼프 대통령은 성공한 겁니다. 아, 그래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업가로서 네. 북한을 결국은 핵을 포기시키기 위해서 대화를 이끌어야 되는데 네. 북한이 핵 포기 의사를 안 보이니까 네. 강력한 군사적 압박과 그다음에 말폭탄을 쏴가지고 김정은을 굴복시키겠다 이렇게 작전을 짰는데 거기에 좀 맥혀 들어가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의 그 태도를 지금까지 남북 대화를 하거나 하면은 북한이 네. 말이죠. 북한이 이제 한국에 딱 오면은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그 직급의 고하를 만나라고 우리 측 인사를 만나면은 또 카운터파트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직급별로. 그렇죠. 근데 똑같은 걸 물어봅니다. 뭘 물어봅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한테 식량을 얻으러 왔을 때 경우는 네. 높은 사람이나 밑에 말단 직원에 전부 다 우리 측 인사를 만나면 이번에 식량 줄 거냐 안 거냐 이거만 물어보고. 그러면 요번에 똑같은 겁니다. 분명히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어요. 네, 트럼프 속내가 뭐냐? 그렇죠. 그 트럼프 속내를 파악해봐라고 김정은에 지시하니까 모든 사람이 미국 측 인사 만나면 트럼프 속내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제일 궁금해하는 건 모든 사람들이 7차례나 접촉을 해서 트럼프 속내가 뭐냐, 트럼프 속마음이 뭐냐, 진짜 우리를 때릴 거냐 이런 것들이 궁금한 것이겠죠. 예, 근데 그 클리너 그 선임 연구원은 CIA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팔 부원장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그 출신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건 그러니까 보수 정부, 미국의 공화당 정부의 어떤 기조를 정말 잘 아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화를 타진하는 그 적임자를 지금 북한이 접촉했다고 할 수 있고요. 더구나 당사자인 클리너와 그 팔이
북한과 접촉했다라고 자기 실명을 걸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건 상당히 신빙성 있는 정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 북한이 왜 이렇게 접촉했을까? 네. 결국은 벼랑 끝에서 긴장의 최고조에서 극적인 북미 대화, 그래서 옛날 우리의 어떤 기억에 있는 그런 제네바 합의 같은 거 이런 걸 네. 끌어내려고 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안수 부장님.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정은은 겉으로는 도발하겠다고 수소폭탄 터뜨리겠다고 뻥뻥 큰 소리 치면서 물밑으로는 계속 트럼프 속내가 뭡니까? 자, 그러면 트럼프 속내를 알고 싶은 게 지금 김정은의 진의겠군요. 그렇죠. 김정은은 뭐 30대 초반이니까 지금 무서운 게 없이 허장성세하지만 사실은 북한과 미국을 비교하면 경제력으로는 물론이고 군사력으로도 이건 초등학생과 대학생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냥 네. 갓난아기와 어른의 차이란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이 저렇게 지금 자기 뭔가 독창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뭐 나를 보라 이런 룩앤미를 지금 외치고 있지만 사실 그 참모들로서는 불안하기 짝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것은 김정은도 암묵적으로 동의했겠지만 나름대로 북한이라는 게 무슨 뭐 워싱턴이나 뉴욕이나 이런 데 로비스트가 아무도 없고 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든 미국의 속내를 알아차려서 그게 대응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북한이 가지고 있는 김정은이나 그 참모들 수뇌부가 가지고 있는 이 공포심이라는 것은 아하.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공포심의 100배, 1000배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외교 채널들을 동원해서 트럼프의 내심을 알아보려고 하지만 북한이 국제사회에 워낙 편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알아낸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북한이 7차례나 이렇게 트럼프의 속내를 알고 싶어서 접촉을 시도했지만 정작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이런 표현해도 될까요? 콧방귀를 낀 거죠. 아예 접촉 자체를 거부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공화당 유력 인사,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알만한 사람들을 만나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북한과의 접촉을 다 이렇게 거부를 했고, 네. 예,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미국과 대화를 원하면 북핵 폐기 의사를 보이고 네. 공식적으로 제안해 와라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뒷조사하듯이 이렇게 트럼프 의중을 묻는 데서는 응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면 미국 정부는 절대 이런 비공식 루트로는 접촉하지 않겠다라고 모두 거절을 했군요. 예, 근데 저게 이제 전문가들은 이제 1.5 트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1.5 트랙. 그러니까 예. 반민, 반관. 그렇습니다. 주로 북한 측이 관료들이고 예. 미국 측은 관료- 전직 관료들. 관료 출신의 지금 현재 그렇죠. 민간인이 이런 사람이고, 그러니까 접촉을 하더라도 조금 부담이 덜하면서 네. 이 민간인이 그냥 민간인이 아니라 네. 지금 현재 그 미국 그 수뇌부들과 연결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유용한 그런 그 접촉 창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그 좋은 선택을 했다고 할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북한과의 이 핵 문제는 이런 뭐 물밑 접촉으로 지금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자, 알려지기로는 북한이 궁극적으로 가장 원하는 것, 지금 뭐 어떤 대화에 앉아서 뭐를 의논하고 논의하고 보다 딱 한 가지 목적이라면서요. 우리를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달라. 이게 오직 한 가지 목적이라면서요. 맞습니다.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되는 순간에 네. 제재가 해제가 되고 아하. 그다음에 핵 보유국 지위를 가지고 미국과 당당하게 대등하게 네. 평화협정을 이제 논의하게 됩니다. 네. 만약에 평화협정이 체결되면은 논리적으로 보면은 주한미군은 필요 없게 됩니다. 그럼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미군이 나가게 되면 한반도를 공산화하겠다는 게 북한의 기본 생각인데 네. 처음부터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이게 제대로 이제 대화가 안 되고 일이 자꾸 꼬이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게 원하는 게 이렇게 쉽게 될 리가 없겠죠.